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에 상승세를 멈추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반락했고 우리 시장은 2,500선에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2%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증시 조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좀 꺾인 것이다. 당분간 쉬어갈 수밖에 없다. 3월 초에 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지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방향성이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증시의 방향을 봤을 땐 쉬어가는 양상이지 이것이 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급 여건도 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주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도 있고 미국에선 연준 의사록도 공개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체크하는 한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까요? 저희가 좋은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와 20가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한 분의 전문가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두고 빠르게 핵심만 간략하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짚으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의 선택권을 드릴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이거 내가 매수한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목표가, 매수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도 역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두 분이 처음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두 분이 각각 5종목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와 위메이드, GKL, 동화기업,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성홍 차장의 픽은 코오롱 플라스틱, LX 세미콘, 원텍, IS동서, 제주항공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이나 투자 노하우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태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로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주식 투자 노하우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포스코 드리도록 홀딩스요.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관할하는 이 존속 법인과 그리고 철강을 담당하는 포스코가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주로 2차 전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난번에 이 포항제철 같은 경우 복구 비용으로 이제 1조 3천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가가지고 조금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나 리튬, 니켈 이런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극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나 LNF 같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발맞춰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하고 호주의 이제 기업과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사업을 같이 하기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제 수요를 또 바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철강주가 오늘 또 잘 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욱 차장의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점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네. 우선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POM 사업 쪽에서의 그 전방 어떤 그 중국과 또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전체적인 그런 수요가 좀 다운이 되면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좀 낮은 상황인데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POM 사업이나 뭐 컴파운드 여러 가지 부분은 그냥 그 어떤 경기에 대한 그 민감도 때문에 어떤 이런 추정치가 좀 낮게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중국 쪽에서의 리오픈이 또 이제 북미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은 뭐 전기 그전에는 이 뭐 IT 또 쪽에서 또 우리 일반 어떤 제조 쪽에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전기차나 여러 가지 보부와 같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이 주가를 뭐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은 상승폭을 좀 제한적으로 가게 하는 부분인데 뭐 하지만은 그 원재료에 대한 투입 단가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아닌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오히려 안 움직였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위메이드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도 도달하고 위메이드 그렇죠.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닥사에서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가 코인원에 다시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3,000원에 육박하는 위믹스 호가량까지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뭐 월요일 첫날 첫 거래일인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미르 M이라는 모바일 버전의 이제 미르 4가 지금 뭐 지난 주에 동시 접촉자가 14만까지 육박을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조금 보여줬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제 위믹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인다고 하면 위메이드 관련주들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르4에 대비해서 미르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C 버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르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모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르
목표보다 10배 가까운 성과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래 M도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12개 언어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부분에서도 이제 가시권에 조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련주들 꼭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메이드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LX 세미콘. 우선은 뭐 작년에 차장 사상 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금 LX 세미콘에 대한 이 전망이 그렇게 지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많이 그 사업 부분이 치중이 많이 되면서 뭐 이쪽에서의 그 실적과 또 어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 때문에 그 LS세미콘이 과연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지 부분이 물음표가 나오는 시점인데, 네.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걱정을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LS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팹리스,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하면은 생산이 아니라 뭐 설계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를 팹리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의 뭐 LS세미콘이 우리나라 팹리스 쪽에서는 저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만이 양분한 상황에서 LS세미콘이 치고 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DDI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시중에 대한 우려스러운 얘기보다도 이 LS세미콘의 횡보 그리고 그 향후에 사업에 대한 횡보를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X세미콘은 지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 이태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GKL입니다. GKL. 뭐 국내에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GKL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쪽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수익성이 괜찮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계속 조금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봤고요. 그리고 9분기 만에 실적 턴 어라운드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다른 업종보다도 사실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이긴 하지만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보다 이제 이 동남아나 그리고 일본의 VIP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입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적은 더 가파른 상승들을 조금 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GKL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GKL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원택을 한번 좀 말씀드릴 원택이요? 텐데요. 우선 원택 같은 경우에 뭐 작년 10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네. 약간의 이틀 연속 오늘도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았을 때를 기회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원택의 올리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그 대만에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6개월 만에 거의 100대가 판매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판매 속도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에 미국 쪽에서의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지금 파트너사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또 그리고 대만 쪽에서 흥행을 본다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사를 어떻게 하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원택의 원래지만큼 이 단극성 고주파 장비가 많이 없습니다. 피부 의료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경쟁 업체들이 많을수록 이 파트너사가 더 좋은 양질의 파트너사를 구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여러 가지 이 판매 대수도 그렇지만 피부 의료기기가 특징이 이제 소모품 비중이 네.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늘어났을 때 추후에 쌓이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좋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원택까지 함께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동아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동아기업. 하겠습니다. 뭐 동아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뭐 원재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건설 시장은 조금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전해액 사업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사 출하량들이 조금 감소를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도 조금은 예상보다는 좀 못 미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이제 6불알 리튬 인산이 이제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씩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나눠지기 때문에 전해액 쪽 사업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저점 구간에 있는 가격적인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올해부터 삼성 SDI나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도 양산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아 기업을 조금 관심 깊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기업까지 함께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IS 동서. IS 동서. 뭐 IS 동서가 뭐 콘크리트나 이제 건설, 뭐 해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IS 동서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진출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어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들이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만의 이 진출하는 이슈만으로도 지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IS 동서 말씀드렸듯이 이 뭐 콘크리트나 뭐 건설, 해운 여러 가지 뭐 민감 그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이 폐배터리 신사업의 진출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어떤 이 폐배터리 폐차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 부분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핵심이 바로 이제 그 배터리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폐차 시장에 뭐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선 모터스를 통해서 이쪽 그 수급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좀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에 대한 뭐 실적도 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이슈가 모멘텀이 던해졌을 때 지난주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IS 동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딘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슈를 많이 좀 끌었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도 해외, 뭐 대만,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버전들도 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 북미 쪽에도 진출을 하려고 뭐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오딘의 일평균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억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한 다음에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한큼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도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신작 아키에이지 워가 출시 예정인데 지난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 쇼케이스를 좀 진행을 하고 3월 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신작들이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작 예정인 아키에이지 워가 사전 예약도 지금 150만 명이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카카오 게임즈를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까지 5가지 종목을 이태건 전문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제주항공. 제주항공이요. 네, 우선 4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LCC 업체들이 이 지금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병이나 이런 부분 이슈가 좀 그 대형사들은 좀 더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LCC 업체들 당연히 이제 그 단거리 노선 또 이제 뭐 일본이나 가까운 단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과연 흑자가 언제 될 거냐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제주항공이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그 실적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확인해야겠지만 네.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회성 이슈를 제외하고도 이 흑자에 대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한 올해 실적은 더욱더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LCC 업체들 전체적으로 작년 초부터 12월 초부터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노선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일본 쪽에서의 그런 그 수요는 오히려 지금 그 공급이 오히려 좀 그 수요는 많지만 공급에 대한 노선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운임 비용이 상승하는 점에서 봤을 때 마진 부분은 더 남을 거로 판단되고 있어서 LCC 업체제 안에서는 제주항공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CC 관련 종목들도 최근은 어쨌든 6개월, 3개월 정도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또 외국인 수급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FOMC 의사록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지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대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2,45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2% 넘게 오르면서 78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55년 만에 건설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설용 코일 철근 생산에 착수하기로 한 건데요. 국내 1위 철강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제강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코일 철근의 가공 작업을 진행할 이 공장에 대한 수요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고요. 현재는 단가 책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S 인증만 받으면 오는 6월에라도 당장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 외교부와 회견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한중 경제 관계와 더불어서 산업 협력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뚫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두 소식에 오늘 오전 포스코홀딩스는 연중 신고가를 넘어서 52조 신고가도 갱신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2.6% 조금 넘게 오르면서 3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려제강과 동국제강, DSR 그리고 세아제강까지 제강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맥주인데요. 소주와 맥주 가격이 다시 한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 오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20.8원 오른 데에 비해서 이 세금 인상폭이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주류의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출고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소주의 재료인 주정은 곡물로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곡물 가격 인상으로 주정 가격도 오르면서 소주 한 병에 6,000원 시대가 코앞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주류뿐만 아니라 이 주정 관련주들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맥주는 15.2% 넘게 오르면서 1,738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을 좀 크게 하는 종목이라서 제주 맥주가 상승률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해 에탄올과 MH 에탄올 그리고 풍국주정은 주정 관련주인데요. 주류 기업들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국면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인데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SBS와 이 주가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저평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주주가치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얼라인의 첫 번째 타깃이었던 SM 그리고 두 번째 타깃이었던 은행 지주들은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 캠페인이 부각이 될 때마다 상승폭을 키워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라인의 다음 타깃으로 이렇게 SBS가 거론이 되면서 SBS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얼라인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입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SBS는 8.5% 오르면서 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셨는데요. 코스피가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힘을 내는 양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리스트 보시고 내가 궁금한 이 종목이 궁금하다. 이 종목을 더 알고 싶었는데 때마침 방송을 해주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 궁금한 점,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이 좋나요? 어떻게 길게 가져가야 될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또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요. 하나마이크론을 시작으로 해서 세빛캠, NI스틸, SB비테크, KNJ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대웅제약,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테스, 에코마케팅 이렇게 10가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이태건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실 수 있는데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이태건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태건 전문가님 종목 스타트 해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먼저 하나마이크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보통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반도체 기업에서 생산한 칩을 뭐 패키징하고 네. 테스트하는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뭐 중요성을 또 강조를 했고, 그리고 투자를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조금 보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패키징 라인들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의 TSMC도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6번째 공장들을 조금 이제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앞으로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패키징 기업들의 다시 한번 도약들이 보여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자회사 하나 머터리얼스를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하나 머터리얼스가 또 음극재 시장에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또 진출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대웅제약. 대웅제약이요. 우선 그 집행정지된 인용이 됐죠.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반등하지만 참 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추후에 어떤 그 판매에 대한 그 이슈 부분은 솔직히 예상을 많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뭐 베스트 시나리오든 워스트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보면은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를 낮춘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하가 17만 원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과도한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 17만 원을 하는 부분을 기존의 어떤 멀티플에서 굉장히 할인하면서 13배 정도로 지금 주고 있는데, 물론 13배 준다는 부분의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과도한 이슈에 의한 목표 주가 하향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대웅제약 어느 정도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세비캠을 말씀을 좀 세비캠.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도 시장을 좀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고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바이오들이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데 2차 전지 안 볼 수 없죠.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세비캠이나 성일 하이텍이나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폐배터리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74%나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반등이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들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들도 고공행진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지난달 1월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3공장을 좀 착공을 했습니다. 이미 김천시에는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3공장까지 또 착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캐파 증설에 대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양산을 좀 본격화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26년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약 5만 대 분량들을 이제 전구체로서 생산이 예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의 향후 주가 흐름도 지켜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많은 상황. 세비캠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은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앞서도 뭐 포스코홀딩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네. 철강 업체에 대한 좀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쵸.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약간 순환매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업체들한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업종이 그 다음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중국 기업들한테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부적인 정책 지원을 했을 때 역시 생산 투자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영업 적자를 기록했죠. 하지만은 이거는 어떤 파업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고정비가 증가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2월 중순 2월 초부터 주가 좀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기저효과라고 좀 생각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차강판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 이상의 생산의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점 봤을 때 현대제철 자체적으로도 올해 강판에 대한 수요는 좀 자신을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인상이 좀 그 얘기가 되고 있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4분기 대비해서 올해 뭐 상반기 때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주가에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역시 철강주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저 역시 뭐 철강주인데요. NI스틸. 예. 네,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단 또 이제 이 시총이 좀 작은 이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조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성형 제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법한도 한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16%나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려움에도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유인즉슨 이제 이 강제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수익성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을 좀 좋은 실적은 좀 견인한 이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형 물류센터나 복합 사업단지들을 좀 수주한 영향들이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세 가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철강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철강사들이 3개월간 5차례나 이상 철강 가격들을 조금 상승을 인상을 시켰고, 네. 그리고 유럽이 이제 트리키예가 지진으로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잖아요. 유럽의 최대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아시아 시장 혹은 또 대한민국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철강 시장들도 좀 긍정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도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I스틸까지 오늘 시장에서 역시 철강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갈 텐데,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분께서 하나솔루션 보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슈가 최근에 있는데 이 분할 이슈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지 아니면 상관이 없을지 이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약간 무배당, 네.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 또 이제 분할 이슈로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다른 화학 산업 쪽은 이 다 적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태양광 셀 부분과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고공행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좀 분할 이슈로가 됐을 때 이 신사업, 이 태양 쪽의 진출, 그 태양광 사업 쪽에서만 이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셀 모듈 단가가 약간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네. 올해 연간의 글로벌적 발전 프로젝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 어떤 그 P보다는 이 Q로서 충분히 더 그 만회하면서 이 실적을 좀 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화학산업, 뭐 PVC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개선 추세가 스프레드만 본다고 하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산업에 대한 관심은 좀 땡. 꾸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일단은 뭐 분할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SBB 테크입니다. SBB 네. 테크. 뭐 이제 로봇주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품의 하나인 감속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포지션을 네네.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수요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시장이 최근에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산업에 많이 조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캐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네. 이제 12,000대 분량에서 52,000대 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까지 조금 이제 증설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보다 한 4배 이상 정도 되는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로봇용 감속기 생산 기업 중에서는 규모가 이제 최대치로 이제 캐파를 조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가 뭐 높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전진을 위한 후퇴다라고 이제 조정 관련된 느낌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정부에서도 과제를 통해서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감속기 시장에서 마켓 시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미 뭐 협동 로봇 기업들과 그리고 감속기 테스트 등을 통해서 양산화를 좀 진행을 하고 이미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BB 테크 시계를 보시고 갑자기 금 마무리를 이태건 전문가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바로 갈까요? 테스 한번 좀 봐야 될 테스. 텐데요. 네. 우선 뭐 그 반도체 전공정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특히 네. 이제 이 삼성전자의 뭐 공장 증설이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든든한 고객사를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이 공정 전환용 에 대한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이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90억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 랜드나 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 어떤 국내 기술로 인한 이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어떤 테스트에 대한 이 파운드리랑 장비에 대한 그 수요 부분은 계속 좀 오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가 어떤 국산화 장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거론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테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디램에 대한 업황 회복도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시장 분위기상은 너무 이제
그 어두운 면만 그 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테스까지 그동안 안 좋았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설명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그죠?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KNJ, KNJ.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생소하실 텐데요. KN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인 엣지 그라운더와 그리고 검사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감소한 이유를 조금 들 수 있는데 이유는 디스플레이 장비들의 사업부들이 좀 적자를 조금 봐왔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연말 재고 조정 영향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장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주 인식들이 2월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많은 부분 회복을 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KNJ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고객사의 통상적인 연말 재고 조정 요것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좀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월이 된다고 하면 크게 회복에 이제 실적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내 한국 부품들이 대한 이 인식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량들이 납품하는 이 수주 물량들이 계속 조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네. 측면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J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에코 마케팅. 에코마케팅이요. 우선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어떤 이 뭐 광고 검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좀 잔잔하게 흘러갔던 경우가 좀 컸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에코 마케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쪽에서 봤을 때 이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은 그 전부터 했지만은 가시화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그 어떤 광고주나 이런 부분이 약간 금융 쪽이나 뭐 비금융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좀 갔던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비금융 광고주 중심으로 또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투트럭으로 인해서 에코 마케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 번 더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대표이사도 얘기했지만은 이 싱가포르나 다른 일본 쪽에서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려됐었던 해외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8배, 그러니까 이런 이 광고 기획사나 땡.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에코마케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하나씩 골라보고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태건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KNJ 탑픽으로 조금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선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현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NJ를 탑픽으로 현재 가격에서 오늘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이성웅 차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제철. 철강주. 네.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역시 오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철강주 중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다.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KNJ와 현대제철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자세한 전략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